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런 시기에 예, 이 시국에 반도체 기판 업계는 상황이 어떤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른 업종에 비하면은 반도체 기판 업계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좋다. 예, 예. 그게 시황이 좋아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타격을 입기 전까지 어떤 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겠고 타격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반도체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해지면서 반도체 기판을 양산하는 데 필요한 뭐 장비 그리고 자재 이런 것 확보하는 데 힘들어진 상황에서 좀 그 선도 업체들이 좀 고부가 제품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한정된 캐파로 그 고부가 제품을 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공급이 쭉 부족해지는. 왜냐하면 고부가 제품이 일본 이비덴 신코덴키, 우리는 삼성 여기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고부가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산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고부가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당연히 아닐 거고 주로 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맞습니다. 자동차 MCU에 들어가는 것들 예. 특정 업체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반도체 기판 중에서는 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네. FC BGA 품목이 그 제품이 굉장히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그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이 물량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랑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쭉 나머지 그 저부가 제품까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약간 도미노라고 볼 수도 있고 시소에서 한쪽에 좀 쏠리니까 또 예, 한쪽에 예. 또 몰리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심텍하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꽤 1조가 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이들 기업들 3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판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해성 네. DS 이 세 군데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텍, 대덕전자는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는데 심텍이 30%, 대덕전자가 45%, 그리고 해성 DS가 31% 성장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실질적인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실적도 많이 좋아졌나요? 예,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심텍이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500억. 이번 2분기 1000억 넘었고 3분기에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얼마나 성장을 대충 작년 했다고? 동기 대비로 보면은 그 심텍, 대덕전자, 해성 DS가 뭐 2배, 3배씩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예, 그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조금씩 더 좋은 상황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기판 업체지만 회사별로 이런 뭐 다 제품이 한 종류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반도체 기판 종류가 굉장히 많고 회사에서 반도체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다른데 심텍은 한 70%에서 80%가 반도체 기판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 제품은 그 플립칩 CSP, 그 FC CSP라는 품목이 있고 SIP 이런 품목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패키징이죠. 예, 시스템이 패키지고 심텍의 FC CSP는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AP에 사용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심텍은 그 FC CSP를 스마트폰 AP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업체의 비중이 큰데 중국이라면 뭐 폰, 예, 비보, 중국 스마트폰 오포, 업체. 샤오미 예,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죠. 예, 최종 그 엔드 유저로 보면 그렇고 예. 근데 그 심텍의 그 FC CSP 매출에서 스마트폰 AP 비중은 그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업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 영향은 좀 적었고 그렇군요.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 외에 뭐 서버라든지 SSD 컨트롤러 이쪽에 좀 수요가 좀 그것도 비중이 중국 컸고 업체죠? 그래서 이쪽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갔고 대덕전자는 예전에 HDI도 했고 네. FPCB 비중도 좀 있긴 했는데 최근에 그 HDI는 철수했고 FPCB 비중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도체 기판 FCSP도 하고 FCBGA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판 비중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 한 80% 중반까지 올라올 것 같고 대단한데요. 예, 내년에는 90%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PCB 업계에서는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판으로 매출 비중을 늘리려는 그 체질 개선 노력을 굉장히 좀 빨리 선제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것들이- 계속 해왔던 작업들인 거죠? 예, 해왔는데 조금씩 빨리 좀 했습니다. 어. HDI 철수 결정은 늦었지만 이 비중을 계속 줄여왔고 그 재원을 반도체 기판 쪽으로 돌리면서 이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드디어 90%가 뭐 반도체 기판에서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컨슈머에서 예. 지금 엔터프라이즈 쪽, 그러니까 인프라에 들어가는 서버나 예. SS 쪽으로 좀 했다는 건데 예, 예.
지금 뭐 반도체 다운텀에 대한 좀 악재나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판 쪽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 그 시스템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FCBG가 거기 상세가 섞었는데 된다. 그래서 내년 전망치는 지금 실적 전망치는 좀 예. 성장세는 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증권가에서 나쁘지 않다.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용 그 포함한 이 반도체 기판 수요가 그래도 그 몇 년 동안 계속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어쨌든 2, 3년 동안은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 3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 3년까지는 모르겠고. 예, 어쨌든 내년은 그게 어떻습니까? 내년. 내년 그래도 성장세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양대 대기업, 예.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상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삼성전기는 그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에서 그 다양한 반도체 기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FCBGA를 했고 FC CSP AIP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보면은 5,500억 원. 삼성전기도 이 사업부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습니다. MLCC가 안 좋은데 이게 조금 상쇄해 준 거죠? MLCC는 약간 좀 재고도 많긴 한데 재고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나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삼성전기 뭐 FC 그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네. 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줄었지만 그 5G 네트워크 전장용 제품 수요 호조로 뭐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LG이노텍은 어떤가요? LG노텍은 기판 소재 사업부에서 그 반도체 기판을 하고 네. 있는데 매출 규모는 4,350억 원 정도이고 그 전분기보다는 4% 줄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늘었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뭐 변동폭이 좀 있는데 예, 업앤다운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지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업체는 쭉 성장해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노텍은 약간 이 사업부는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로 최종 소비자는 뭐 자동차 뭐 이쪽입니까? 카메라? 애플도 있고 예. 코보라는 업체들도 있고 아, 스카이웍스 이런 아. 업체들도 있고 네. 코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리 맡겼는데 위약금 내고 파운드리 물량도 취소한 전력이 있잖아요, 최근에. 아, 코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운드리 위약금을 이제 UMC에 이제 파운드리를 맡겼는데 이제 해지했죠. 해지하고 상당 수백억 단위의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뭐 그만큼 전방 산업 뭐 커버가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폰 쪽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들 성장률을 보면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둔화하고 있는데 아까 내년에도 좀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예. 4분기는 별로 안 좋은 겁니까? 업체별 전망 내놓는 거 보면은 그 심텍이 얼마 전에 네. 그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전망치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보면은 그 전년 동기보다는 이제 한 9%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와 비교하면은 1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10% 이상 줄어들면은 예, 전방산업 영향이 실적 영향이 좀 꽤 많겠는데요. 근데 뭐 상반기랑 3분기에 많이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예, 많이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4분기부터 이어질 내년 이 시장 수요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영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가능한 겁니까? 그 내년 1분기 상반기 내에 예. 이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적이 되나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예, 예. 가장 불안한 아직까지는. 거는 결국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그러니까 심텍 말고 심텍의 경우. 심텍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비중은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스마트폰 AP보다는 그 PC 쪽이라든지 아, 이쪽 PC. 지금 전방적으로 스마트폰도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스마트폰과 IT PC 수요, 제품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 반대로 산업용, 뭐 전장, 뭐 네트워크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업체들이 PC용이라든지 뭐 IT 제품 네. 매출 비중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부분이 조금 고민인 게 최근에 대만에 이제 OEM 업체가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에이서, 에이수스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 지금 수직 날개 없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서 예. IT 쪽 제품 수요는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최근 FCBG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이쪽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초반에 설명 잠깐 드렸던 내용인데 FCBJ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하면서 유튜브 보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네. 서버 필요한 그 반도체 기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반도체 아하. 업체들이 그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랑 네. 여기 포함되는 업체들은 일본 이비덴, 신코덴키, 뭐 대만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 AT&S,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인데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LG노텍도 여기에 진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이비덴 신코네키 뭐 오스트리 ITNS 이런 업체들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랑 단연간에 걸쳐서 수조 원씩 투자를 맞아요. 했습니다. 인텔, AMD가 주요 예, 고객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도 있겠고 예. 그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국내 업체들은 그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음. 뭔가 좀 많이 집행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1조 9천억 원 투자한다고 했고 네. LG 이노텍이 4,130억 원, 대덕전자가 4천억 원, 코리아서키트가 2천억 원 2천억 정도. 예. 각각의 사업 코리아서키트- 비중대로 예. 집행을 한 거네요, 결국에는. 예, 예. 코리아서키트 고객사는 브로드컴이고 네. 예, 예. 삼성전기가 이번 주에 서버용 아니 이 예. 시국에 서버용 FCBJ 출하식을 했다는 건 예. 서버 시장도 요즘 썩 좋진 않은데 예, 예. 들리는 소식으로는 왜 이렇게 서버용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FCBJ가 고부가 제품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서버용 제품이 고부가 제품입니다. 삼성전기는 오랫동안 이 FCBJ를 해왔는데 서버용에서 좀 하지 못했고 재미를 이비덴- 못 본 거죠? 재미를 못 봤나요? 양산을 못했고 진입을 못했으니까 아. 양산을 못한 것이고 네. 이 기술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지만 이비덴 신코넥 이런 업체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서버용 시장을. 그러다가 이 시장에서 선도 업체를 추격하고 싶은 업체들이 삼성전기와 계약을 해서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한 것 같고. 고객사가 어디죠? 예, 그거. 네.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올해 초에 부산 네. 사업장에 3천억 원 추가 투자한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총 1조 9천억 원 중에 그 3천억 원이 포함되는 건데 네. 그게 서버용. 그리고 서버.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 가셔서 거기서 뭐 출하식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서버용. 그 회사는 삼성의 엑시노스 AP에 GPU 되는 그 업체죠? GPU 공급했던 그것까지는 예, 확실히 예. CEO가 여자 분이신 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FCBJ 마지막 전망 좀 해주시죠. FCBJ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창 그때 일본 대만 업체들이 막 수조 원씩 투자할 때 이거 진짜 몇 년 뒤에 꺼지면 수요가 꺼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때 보수적으로 보는 업체들도 2024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말인데 여전히 내년까지는 적어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고 2024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수조 원씩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업체들이 아닐 거라고.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대형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단연간의 어떤 그 물량을 보고 계약하고 투자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인텔의 AMD들이 먼저 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합작 라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코 이렇게 과잉 투자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인텔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인텔이 만들겠다고 하는 이 협력사들은 지금 수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고 오겠습니다.